제일 효과적인 거는 내가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직면하는 거. 이게 참 돈이 없는 게 안 좋은 것 같으면서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통장 잔고가 막 영원히 있고 알바를 뛰어도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딱 진짜 3년만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그런데 그게 갑자기 인터넷에 엄청나게 바이럴이 된 거예요. 진짜 사람들이 줄 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릿속에 이제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해탈이랑 컴퍼니가 아빠가 스님이니까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이쁘다 못났다 이런 것들을 확실히 정해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고민이에요. 내가 음악을 또 할 수 있을까? 지금 다들 어떤 고민하고 계신가요? 요즘 저의 화두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고민은 김치매틱을 잘 하는 것인데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일과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들으면 엄청 친한 친구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오늘 두 번째 만난 분이에요. 전 이상하게 예전부터 처음 본 사람과의 대화를 좋아했습니다. 아직 잘 모르는 사이에서 더 솔직했던 경험 여러분들은 없으신가요? 오늘 함께 이야기할 분은 해탈컴퍼니의 주여진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여진입니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깨닫다 티셔츠를 만든 해탈컴퍼니 대표 주여진입니다. 저희 몇 주 전 원주에서 처음 만났는데 네. 어떻게 하루 일과가 보통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어요. 원주는 7살 때 한 1, 2년 정도 잠깐 살다가 음성 갔다가 다시 고등학생 때 원주에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10년이 넘는데 거기에서 아무래도 아버지가 스님이시다 보니까 절에서 살고 있어요. 집이지만 나를 지켜주는 공간이기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은 진짜 많이 들어요. 불상도 있고 법당도 있고, 그리고 불교가 항상 그 나라의 문화에 맞게 포용적으로 약간씩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약간 변화를 맞춰주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중단이라고 부처님을 지켜주는 또 수호신이 계세요. 그분의 불단도 모시는데 그냥 수호신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근데 그런 수호신의 존재와 그리고 부처님이라는 그런 되게 영험한 분들, 위대한 분이 그냥 같이 내 집에 있으니까 저는 뭐 항상 주변에서 거의 혼자 있다 보니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 좀 위험하지 않냐. 저는 위험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부처님이 지켜주시겠지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항상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고, 약간 그런 말도 있잖아요. 좀 부처님을 백으로 세상과 맞짱 뜬다. 너무 큰 백이잖아.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진짜 안전하고 세이프한 공간이라고, 굉장히 특별한 공간에 살고 있다고 생각 항상 하고 있어요. 만약에 진짜 내가 뭔가 버티기 힘들 정도로 어렵고 마음이 힘든 일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바로 옆에 법당이 있다 보니까 그 법당에 가서 기도를 하거나,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밤에는 이제 불 다 꺼놓고 촛불만 켜놓고 부처님한테 뭐 하소연하기도 하고 기도를 올리기도 하고 108배를 하기도 하고, 이런 굉장한 편리함이 있죠. 다른 데는 산속에 가가지고 뭐 백일기도 특별하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도저히 혼자 이거는 안 풀린다 이러면 바로 이제 문 열고 법당에 들어가서 이제 부처님이랑 1대1 면담을 하는 거죠. 오, 진짜 부러워요. 그렇죠. 약간 거의 이런 수준인 것 같아요. 집 안에 프라이빗 헬스장이 있어서 내가 원하면 바로 운동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의 평화가 약간 엄청 간절한데 그거를 진짜 개인적인 공간에서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너무 부러워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많은 걸 그렇게 부처님과의 1대1 면담 시간을 가지면서 많은 걸 좀 깨닫고, 그리고 정말 마음의 평화도 많이 얻고, 그런 시간을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특별하게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집안의 특성이. 해탈컴퍼니를 시작하기 전까지의 그런 여정이 궁금하거든요. 네. 10대, 20대 어떤 다른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오신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을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엄청난 여정을 제 30년 인생을 한번
제가 태어난 건 서울에서 태어났고, 아버지가 뭔가 이 친구에게, 자식들에게 어렸을 때는 좀 시골의 경험을 좀 해줘야 된다라는 그 철학이 있으셔가지고, 원주의 향미마을이라는 정말 그 시골 마을에, 진짜 한옥으로 된 마을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지내고 있다가 학교도 분교였어요. 세 개 학교가 합쳐져 있는 분교였고, 그래서 거기서 지내다가 이제 아버지가 7살 때 출가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뭐라 그러지? 스님을 출가시킨 그 스님, 큰 스님의 절을 받아가지고 충청북도 음성으로 이사를 해서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절에서 사는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다 같이. 엄마, 아빠, 스님인 아빠랑 동생이랑 저까지 해가지고. 근데 그때는 집이 3층 집이었고, 그래서 그 옥상을 스님이 법당으로 개조를 하셨었어요. 아버지가 또 손재주가 좋으셔서 법당으로 다 개조를 하시고, 2층이 가정집이고 3층이 뭔가 약간 사람들 오면은 숙소랑, 또 스님이 그때 약간 기체조 같은 거를 하셨어가지고 그런 체조를 알려주는 공간으로 하기도 했고, 바로 앞에 그 용산리 저수지 그런 게 있어서 호수가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호수에다가 또 용왕님이랑 작은 그 용왕님 밑에 작은 약간 도서관 같은 걸 또 모셔놓고, 그리고 엄청 큰 불상도 하나, 황금 불상도 마당에 하나 모셨었어요. 그때가 진짜 약간 절다운 절? 그 절다운 절에 좀 사는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유년 시절을 시골이랑 그 절에서 같이 자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정이 생겨가지고 원주로 이사를 다시 오게 됐죠. 원주에 있다가 음성에 있다가 다시 이제 제 학교랑 그 뭐 현실적인 돈 문제나 그런 것들, 뭐 일자리 문제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원주로 또 이사를 하게 됐죠. 그래서 원주에서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3층 집에 살았어. 3층 집에 앞에 막 호수 있고 바로 뭐 좀 10분만 걸어가면은 그걸 뭐라고 하지? 그 약간 공원 같은 게 있었어요. 산 속에 있는 공원. 그런 데도 바로 갈 수 있고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완전 서울에 비하면 아니지만 도시의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랑 대학교를 도시 원주에서 보내게 됐죠. 근데 제가 원래 어렸을 때 꿈이 약간 연예인, 배우? 약간 이런 게 꿈이었었어요. 근데 부모님, 특히 아빠가 너무 반대를 하셔가지고, 너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를 시작하면은 너의 인생이 굉장히 슬프게 될 것 같다고. 왜냐면은 연예인이라는 게 결국은 내 선택이 아닌 타인의 선택으로 계속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의지를 꺾고 진짜 한 3-4시간 설득하셨을 거예요. 그냥 뭐 오디션 하나 보러 가는 거였는데 그것도 허락 안 하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거기서 꿈이 꺾이고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어쨌든 대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영화 감독을 할까 뭘 할까 막 이런 것들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부모님이 적당히 허락해 주시고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좀 해야겠다 해서 약간 미디어 콘텐츠, 문화 콘텐츠 이런 학과로 갔어요. 그래서 미디어 콘텐츠 학과 갔는데 거기는 사실상 약간 잡과여가지고 무언가를 이제 진득하게 배우는 전공보다는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진짜 시나리오 쓰는 것도 배우고 심리도 배우고 무슨 언어학도 배우고 포토샵 툴, 일러스트레이터 툴, 영상 툴 이런 것도 다 조금씩 해가지고 약간 성인 대학생 키자니아처럼 그런 식으로 하다가 그 지역 내에 원주 문화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 센터?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거를 거의 고등학생 때부터 약간 알바식으로 하고 있다가 거기랑 이제 2년이 돼가지고 대학 졸업해서 거기서 이제 단기직을 다녔죠. 뭐 보통 지역 내 축제 단기직이던가 아니면은 도시문화지원센터? 그런 게 있었어요. 문화도시 사업이 있었어가지고 문화도시 지원센터 뭐 이런 데서 단기직으로 일하고 있다가 다니다가
이제 한 27살 때쯤? 서른이 얼마 안 남았다는 사실이 뭔가 되게, 저는 그게 되게 충격적이고 좀 무서웠었어요. 그래서 27살 때쯤, 마지막 20대인데 이거를 어떻게 보내야 되지? 해가지고 주변에 이제 30대인 언니들한테 많이 물어보기도 했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니면은 뭐 30살이 되면 어때요? 30대가 되면은 더 좋은가요? 약간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고. 그러고 있다가 어차피 30살 되는데 그러면은 그 전에는 그냥 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살아야겠다. 그동안은 적당히 부모님 눈치 보면서 살아왔으니까 내가 돈을 진짜 아무리 너무 못 벌어도 진짜 영원 통장 잔고에 막 영원히 있고 알바를 뛰어도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딱 진짜 3년만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그런 계약직이나 직장 일을 아예 안 하고 음악이 너무 하고 싶어서 마침 그 원주에 작은 예술 단체 같은 게 있었어요. 커뮤니티? 예술인 커뮤니티? 그런 게 있었어요. 에민슨이라고. 그래서 약간 미디어 아트? 그래서 미디어 아트 하는 사람들이랑 뭐 음악 하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모여가지고 가끔씩 1년에 한 번씩 공연을 하고 그런 시민 주최의 그런 작은 그 커뮤니티가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영상 만드는 법도 조금씩 배워보고 그 음악도 명상음악 쪽을 좀 해보고 싶어서 아빠가 명상음악가이시기도 하니까 그걸 좀 본받고 싶어가지고 음악을 이제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었죠. 근데 그러던 와중에 아빠를 스님을 도와드리러 매년 불교 박람회에 가는 게 있었는데 그 1년 차에 티셔츠 스님이 참여하시는 부스가 있었어요. 실담범자라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좀 사람들이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다가 그 범어가 되게 멋있어가지고 그거를 티셔츠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또 돈이 없으니까 이게 참 돈이 없는 게 안 좋은 것 같으면서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을 찾게 되거든요. 뭐 돈을 안 쓰는 방법을 찾으면은 되게 재밌는 방법을 많이 알게 돼요. 그래서 손수 직접 그 돈을 아끼려고 실크 스크린 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그 옷도 하나 실크 스크린으로 하나하나 다 찍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1년을 그렇게 하다가 2년째 불교 박람회 때 그 티셔츠도 준비하고 이번에는 좀 스님도 한번 재밌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준비를 해보라 그래가지고 약간 번외로 체험용으로 그 깨닫다를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사업자도 없었고 그냥 나 혼자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냥 뭐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은 체험용으로 이렇게 커스텀 해가지고 하면 재밌겠다 해서 그것도 돈이 없어서 단체 티처럼 그렇게 맞춘 게 아니라 전사지라고 해가지고 그 옷을 필름지 같은 데다가 그 로고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뽑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하나하나 다 잘라가지고 다리미 같은 걸로 막 눌러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준비해서 갔죠. 그런데 그게 갑자기 인터넷에 엄청나게 바이럴이 된 거예요. 너무 우연히. 첫날에. 그래서 뭔가 그 첫날에 누가 이걸 뭔가 알아보고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보고 왔냐. 그러니까 트위터에서 보고 왔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뭔가 좀 심상치 않은데? 그때부터 느껴서 딱 다음날 되니까 그 진짜 사람들이 줄 서기 시작하더라고요. 첫날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줄 서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두 번째 날에 급하게 사업자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세금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머릿속에 이제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해탈이랑 컴퍼니가 불교적인 거랑 사업적인 거랑 딱 떠올라가지고 해탈 컴퍼니를 사업자를 딱 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원래 내가 하려고 했던 음악은 지금 잠깐 뒤로 좀 잠깐 모셔두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침 오늘이 딱 그 3년째, 이번 연도가 딱 3년째 되는 날이더라고요. 딱 3년만 내가 하고 싶은 그 음악을 해보자. 그래서 3년 해도 딱히 뭐가 없으면은
그냥 그때는 일을 하자 약간 이거였는데 그래서 사실 고민이에요. 내가 음악을 또 할 수 있을까? 뭐 여기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약간 그런 고민의 지점에 와 있습니다. 근데 그 음악 뭐 예술의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저는 음악이나 그 소리가 그 힘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음악은 언어가 달라도 우리가 뭔가 똑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뭐 락페나 해외 락페 가도 언어가 다 달라도 다 똑같이 즐기고 있고 무언가의 클래식 음악을 듣고 우리가 살아온 환경이 달라도 똑같이 감동을 받고 그런 거에 있어서 음악이 주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소리라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파동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또 사람이나 기본 원소의 단위가 파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사람들한테 공명을 줄 수 있는 거는 무언가 소리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사람들한테 항상 치유나 좋은 영향력을 주고 싶었기 때문에 뭐 말 몇 마디 하는 것도 좋지만은 정말 직관적으로 좋은 소리, 내 좋은 에너지가 소리를 통해서 이 듣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를 해주는 그런 음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꿈꿔왔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제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음악을 한다면은 그런 음악을 계속 하게 될 것 같아요. 하고 싶고 그걸 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해요. 저도 하실 것 같아요. 아 정말요? 그럼 할 건가 봐요. 뭔가 이렇게 막 너무 흔한 말이지만 말하는 대로 된다 이러잖아요. 근데 내가 그 말을 하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항상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 자기가 어쨌든 생각하는 대로 가려고 무의식 중에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진짜 이루고 싶은 걸 일부러 쓰거나 일부러 말하거나 이러거든요. 왠지 좋은 기운을 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듣는 와중에 아 진짜 음악을 꼭 언젠가는 제대로 하고 싶어 하는 여진님의 마음을 뭔가 읽어서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감히 해봤습니다. 감히까지는 아니고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근데 그 연예인을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계기 그런 게 있었어? 예를 들어 봐. 그게 막 갑자기 마음에서 딱 생각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누군가의 뭐 방송이나 어떤 영화나 어떤 걸 보고 그렇게 생각하신 건지. 원래 좀 약간 끼도 있었었고 처음 살던 저의 지역이 음성이거든요. 네. 음성 살 때 약간 어린이 법회? 뭐 어린이 불자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동네 애들 모아가지고 그 산사 음악회 같은 걸 했었어요. 절에서. 그러면 애들 모아서 그 당시 유명한 그 플래시 음악 같은 게 있었거든요. 뭐 에그송이라든지 막 이런 음악이 있었는데 거기에 안무를 제가 창작을 해가지고 애들을 가르쳐서 그걸 막 공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럼 뭐 이렇게 막 엄마 아빠 웃겨드리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워낙 어렸을 때 TV도 많이 보고 미디어도 보고 하면서 그런 연예인들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어 보였었던 것 같아요. 재밌다고 느꼈었고 그리고 배우 같은 경우에는 배우는 그 한 사람이 되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모습들이 되게 좀 매력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나는 이 모습으로 만약에 내가 지금 화가를 하려면은 또 몇 년에 걸쳐서 그 과정을 지나가지고 화가를 해야 되는데 연애는 뭐 그게 흉내라도 갑자기 화가가 될 수도 있고 뭐 살인마가 될 수도 있고 아줌마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역할들을 그렇게 순간순간 할 수 있다는 게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배우를 좀 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만나고서 친구랑 얘기를 하는데 뭔가 연예인을 만난 기분이 들었어요. 이게 그 기운이라 그래야 되나? 근데 여진님을 보고 왔는데 되게 기운이 느껴졌어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박람회에서 이렇게 바이럴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찾아오신 분들이 다 불자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의 아니었어요? 한 90%? 근데 그게 너무 특별한 것 같아요.
이게 불교에 평소에 관심이 없거나 그냥 정말 상관이 없는 삶을 살다가 그 디자인과 그런 것들을 보고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 힘을 가진 디자인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진짜 그런 것들이 뭔가 또 연예인들의 그런 힘이랑 또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뭐 네. 똑같은 거여도 제니가 했다고 하면은 그거 제니가 했다는 거 하나 보고 선글라스 사고 막 이런 거니까. 저는 근데 막 불교 제니. 불교계 제니?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막 진짜 스님이랑 저랑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예상한 일이 정말 예상한 일이 아니다 보니까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아빠가 스님이고 불자라는 정체성이 사회에서 약간 아웃사이더 같다고 느낀 적도 많거든요. 왜냐면은 그 아빠가 스님이라는 얘기를 요즘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뭐 스님이 뭐 결혼도 할 수 있어요? 뭐 요 정도의 호기심 정도 갖고 있다면은 옛날에는 정말 안 좋게 보는 시선들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아빠가 스님이라는 거를 좀 숨기기도 했고 스님도 어쩔 때는 딱 한 번이긴 했는데 남들 앞에서 딸이라고 얘기를 못할 때도 있었고 요즘은 계속 얘기하시지만은 그래서 그런 어린 시절을 자라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불교를 좋아해 줄 거라고는 정말 예상 못했었어요. 진짜 아웃사이더로 저는 약간 그렇게 좀 동떨어져서 살아왔다라고 스스로를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예상 못하게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스님도 저도 아무리 그 이유를 왜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거지? 왜 이 현상이 일어난 거지? 그거를 생각을 해봤는데 뭐 진짜 저의 그런 센스도 있었겠지만은 그냥 진짜 뭐 그런 부처님의 힘이 나타난 것 같다. 그냥 때가 돼가지고 그 부처님이라는 게 인간의 형상이 아니라 법으로서 나타나거든요. 그 법이라는 게 뭐 진짜 뭐 그 불법 이게 아니고 불법 화법이 아니고 어떤 말씀 아니면 어떤 진짜 에너지 아니면 어떤 현상 아니면은 뭐 진짜 작품으로서도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데 이 사람의 말이 부처님의 말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게 부처님인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 현상이 좀 나타나지 않은 걸까? 그래서 약간 초현실적으로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현상이었었어가지고. 어제 본 팟캐스트에서 민음사 편집자님이신데 시대마다 세계 문학선의 베스트셀러가 2, 3년마다 다 바뀐대요. 왜냐면 그 시대를 가장 대표하고 그 시대를 대변하는 책이 1, 2위인데 뭐 몇 년 전까지는 인간 실격이었대요. 근데 가장 최근에는 시타르타라는 책이 1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너무 뭔가 많은 것들에 지친 사람들의 그런 지친 에너지들이 이제 뭔가를 원할 거 아니에요. 해소하고 싶다, 해결하고 싶다. 그런 것들도 좀 작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맞아요. 그런 좀 사회적 분위기랑 시기적인 것들까지 다 운 좋게 타이밍이 인연이 다 맞물려가지고 진짜 폭발적인 현상이 생겨난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운이라는 거는 준비한 사람한테 와야지 그게 폭발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여진님이 그동안 뭔가 마음적으로 많이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그걸 발판으로 어떤 걸 만드시고 그런 것도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도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그 아버지 스님께서 불교를 배우라거나 그런 것들을 강요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되게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스스로가 불자라고 정체화하지 않았었어요.
왜냐면 남들이랑 똑같이 뭔가 불자라고 하면은 진짜 절에 다녀야 되고 불교를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고정관념이 있다 보니까 근데 그런 고정관념에 맞추면은 전 불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웃사이더의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다가 그 불교 박람회 가던 첫날에 나랑 같은 관심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는 걸 보고 제가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감복을 받았달까?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여기 다 있네?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네? 저는 근데 진짜 그 외에는 불자인 사람들을 거의 본 적이 없었거든요. 스님들도 보기 힘들었고. 거기 가니까 다 있는 거예요. 나랑 같은 걸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런 것들 너무 감동이기도 했고, 그때 스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티셔츠가 젊은 사람들한테 좀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그 진로를 어디를 해야 될까, 그걸 항상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재능을 약간 찾은 거죠. 아, 내 재능은 약간 이쪽이다. 불교 쪽이다. 그래서 그런 불교가 또 내 마음에 들어온과 동시에 진짜 조금 더 진심으로 좀 해봐야겠다. 그리고 이 절에서 자랐다는 게 사실은 그 보살님들의 염원으로 제가 자란 거거든요. 그 보살님들이 어떤 염원을 가지고 부처님한테 보시를 하시고 과일을 주시고 쌀을 주시고 떡을 주시고 제가 그거 먹고 다 자랐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냥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면은 전 안 된다고 이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분들의 염원과 기도로 내가 자라났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을 위해서 좀 베풀고 좋은 일을 해야겠다. 그리고 나는 뭔가 대의가 있어야지 이게 의욕이 난다. 이걸 좀 느꼈어요. 그 예술인 활동을 하면서 그냥 내가 재밌고 뭐 이런 거를 하는 것도 의욕이 되겠지만은 뭔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이런 거에서 더 저는 의욕과 흥미를 느끼는 거예요. 아빠가 스님이라는 특수한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런 약간 반항심 같은 것도 있었고 왜냐면은 좀 아빠가 스님이니까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약간 좀 잘못 살면 아빠를 좀 욕대일 것 같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약간 반항심이 있어서 약간 스스로 좀 불자라고 인정을 하기도 싫었고 그리고 진짜 친구들이랑 똑같이 살았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교 박람회를 하면서 불교가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절에서 자랐다는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출가 학교도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다녀오면서 진정한 불교 수행자로서 살아야겠다. 그냥 그게 삶의 목표가 됐어요. 그냥 다른 거는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난 내 수행자로서 살아가고 계속 수행을 하면서 살고 그걸 하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게 그냥 제 삶의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그 불교 박람회도 겪고 내가 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봐야겠다. 그걸 마음을 겪으면서 그리고 또 눈으로 확인을 했잖아요. 내 재능을. 사람들도 불교를 좋아하는 그 재능을 확인을 하면서 근데 제 삶의 목표는 그렇게 정하게 된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인스타그램으로만 서로 이렇게 소식을 보았었잖아요. 근데 저도 참 대단한 재능이라고 생각했던 게 어쨌든 사람들이 이렇게 불교를 힙하다고 인식하게 된 계기가 저는 그거라고 보거든요. 여진님의 활동이 엄청 크게 작용한다 생각하는데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 되게 서서히 바뀌잖아요, 원래. 사람들은 엄청 보수적이고 고정관념이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 이 불교에 대한 인식이 엄청 대중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다양한 분들의 활동이 있긴 했겠지만 그 디자인도 어떻게 보면 조금 불교계 완전 깊숙이 있으셨던 분이 아니고 좀 삼과는 밀접했지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사람들이 더 좋아할까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셔서 그런 귀여운 디자인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 배울 점이 많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저도 어쨌든 제 컨텐츠를 사람들이 좋아했으면 좋겠고 이런 걸 항상 생각을 하는데 그런 태도 같은 면에서도 되게 배울 점이 많다고 항상 느꼈었어요. 어떤 태도요? 그냥 되게 저는 좀 디자인적인 건데 아, 디자인을 직접 다 하시는 건가요? 네,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저도 막 저 혼자 다 하고 있는데 로고는 디자이너분이 해주셨지만 항상 뭔가 부족하고 부끄럽다고 생각했었어요. 지금도 100%그 생각을 떨쳐내지는 못했는데 여진님의 디자인은 일단 예뻐요. 이게 막 완전 정석적인 디자이너의 디자인 아닐지도 몰라도 되게 호감이 간다고 전 느끼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디자인과를 나오고 전공을 했다고 그런 걸 할 수 없거든요. 그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재능의 영역인데 그거를 척척척척 하시는 게 되게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너무 잘하시니까 그런 게 저는 항상 제가 디자인했어요 이렇게 약간 부끄럽거든요. 뭔가 내가 해도 되나 맨날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그런 거가 전혀 없으시다는 게 되게 제가 본받을 점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거는 전공을 오히려 하셨어가지고 네. 더 그러실 것 같아요. 저는 제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부족한 상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어떤 일을 해도 항상 하고 있는 생각이 내가 갖고 있는 것에서 최대 효율을 찾아보자 이거거든요. 제가 사실 일러스트레이터랑 포토샵도 거의 다를 줄을 몰라요. 근데 그렇다고 저도 사실 화려하게 좀 꾸미고 싶고 진짜 그림도 그리고 싶고 한데 할 줄 모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약간 조금 깔끔하게 꾸미고 어쨌든 심미적인 요소를 그래도 조금 잘 찾는 게 있으니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딱 그 깨닫다 정도의 수준이었었는데 그게 마침 너무 사람들이 좋게 봐줘가지고 잘 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다 충족이 되고 가져야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진짜 가난할 때 더 창의적이고 정말 재미난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일 좋아하는 디자인은 어떤 거예요? 티셔츠 디자인 중에? 티셔츠 디자인 중에 디자인을 했다고 하면은 디자인을 한 거 중에는 깨닫다를 그래도 제일 좋아하고 근데 약간 애착이 가는 게 있다고 하면은 긍정과 사랑 티를 되게 좋아해요. 그거는 사실 폰트랑 색깔이랑 그 사랑 이응에다가 분홍색을 이렇게 채웠거든요. 이응을 그냥 뚫려 있는 상태로 두지 않고. 근데 사랑할 때는 뚫린 사랑보다는 꽉 찬 사랑을 줘야 되니까. 그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이응을 채웠고, 그 약간 이제 조금씩 어디서 주워보고 제가 경험한 그런 디자인 철칙에서 이렇게 배워오는 것들, 그 디테일을 추가하는 것들인데, 약간의 낯설고 좀 불편한 것들을 좀 포함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사람이 시선이 가고, 그 다음에 그걸 신선하다고 느끼니까. 진짜 남들이 잘하는 대로 잘해버리면은 그냥 잘하는 건데, 여기서 뭔가 약간 좀 못하고, 좀 틀에 벗어나고, 특이한 디테일을 주면은 그걸 좀 신선하고 디자인적이라고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긍정과 사랑에는 그런 이응에다가 색을 칠하는 디테일을 했었는데, 그냥 긍정과 사랑이 제 인생의 모토이기도 해서 그게 좀 많이 끌리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걸 제일 좋아해요. 긍정과 사랑. 아, 정말요? 근데 그 생각은 못했어요. 이 꽉 찬 하트가 꽉 찬 사랑이라는 생각. 맞아요. 그게 사랑을 뜻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긍정에는 채우지 않았는데 사랑에는 하트를 채운 거죠. 근데 그 처음 만났을 때랑 오늘도 중생아 사랑의 티셔츠 입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최애인 줄 알았어요. 중생아 사랑에? 중생아 사랑에도 최애죠. 중생아 사랑에도 또 나름 디테일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하트를 여러 개를 골라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하트 하면은 약간 이러면서 이렇게 뾰족한? 맞아요. 끝이 뾰족한? 그런 하트를 많이 하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한 뾰족한 없는 하트를 택했거든요. 그 이유가
내가 생각하는 사랑에는 뾰족함이 없었으면 좋겠어가지고 그 이 사랑에 정말 둥그런 장애물이 없는 그런 마음만 전해주고 싶어서 가장 그냥 둥글둥글하고 귀여운 하트를 골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들으면서 지금 되게 부러웠던 게 본인이 만드신 것들에 다 너무 만족스럽고 애정이 느껴져가지고 저도 그래야겠다. 아,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만났을 때도 한번 얘기 드렸었는데 저는 맨날 이렇게 뭘 제가 만들어서 올리는 것 자체가 미션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왜냐면은 이거를 진짜 옛날엔 너무 못했어요. 학교 다닐 때는 특히 다 맨날 하는 일이 앉아서 남이 작업 평가하고 교수님한테 평가받고 그러면 솔직히 잘하다 못하다가 나눠져야 되는 거잖아요. 수업에는 점수가 다 있고. 그래서 항상 되게 경쟁적으로 이 창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었어서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서 내가 내 거를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고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은 너 진짜 나아진 거예요. 근데 이게 느낀 게 내가 이거를 창피해도 올리고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냥 마음만 하고 난 이 창피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생각만 했다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이게 업로드라는 실천을 통해서 맞아. 깨부시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아직도 수행할 길이 너무 많아요. 아, 근데 수행 너무 잘하고 계신데요. 그걸 다 생각만 하지 사실은 스스로가 진짜 남들 앞에 완전 까발려져가지고 내 못함을 까발려져서 그 수치스러움을 겪기가 힘들어 하거든요. 그거를 견디는 거를. 근데 사실 그게 진짜 제일 큰 수행이고 특히 한국인들은 더 못하는 것 같아요. 다들 자존심도 좀 세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특성들 때문에. 근데 저도 약간 완벽주의가 있어가지고 많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편인데 말씀드린 대로 타협도 좀 하고 그리고 그런 그 뭐랄까 약간 못한 것들 그 디자인의 보통에 알려진 그 디자인이라는 보통의 기준에 안 맞는 디자인들 중에서도 이쁜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못난 것들도 어쩔 때는 되게 이뻐 보이는 때가 있어요. 그런 거를 보면서 그냥 뭐가 이쁘다, 못났다 이런 것들을 확실히 정해두지 않는 것 같아요. 못생겨도 이쁠 수도 있고 이쁜 것도 어떤 상황에서는 못날 수도 있고 그렇게 좀 자유롭게 기준을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걸 또 저한테 적용을 하거든요. 지금은 좀 못 그렸을 수도 있지만은 누군가는 이거를 이쁘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긍정과 사랑. 네. 여진 씨 뭐 스토리나 인스타 보면 엄청 바쁘게 살고 계신 것 같아요. 팝업도 하고 행사도 하고 최근에 이번에 서울 올라오시면서도 어떤 일정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좀 내향인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을 진짜 많이 만나고 나면 좀 힘들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 날은 아무도 안 만나고 싶고 이런 게 좀 있는데 일적으로 어쨌든 되게 많은 사람이랑 소통을 하고 이러다 보면은 좀 소진된다고 느끼시지는 않으세요? 그게 힘들 때도 있고 오히려 에너지를 얻을 때도 있어요. 저한테 정말 우연찮게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에너지를 주는 사람도 있고 뭐 좀 힘들 때도 있는데 보통은 요즘은 에너지를 얻는 편인 것 같긴 해요. 저도 내향적이어서 거짓말. 원래 아무도 안 믿게 저 진짜 집순이거든요. 진짜 집에만 있고. 집순이와 내향적인 건 다른. 그런가요? 그 약간 소심하고 네. 좀 모르는 사람들 있는 데서 적응 못해요. 너무 힘들어. 모르는 사람들 있을 때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아무튼 저는 일단은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불자이고 불교 쪽 사람이다 보니까 네. 그럼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냥 그 가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행적인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스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되게 얻는 게 많아요.
보통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 팝업 같은 것도 많이 체력적으로 진짜 많이 힘들긴 하거든요. 그게 많이 힘들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물건을 받을 때 너무 행복해해요. 그리고 저도 그분들한테 물건을 드릴 때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항상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긍정적인 말을 또 내가 함으로써 제 스스로가 또 에너지가 업이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또 카르마라는 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입으로 또 짓는 업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좋은 말로 좋은 업을 지으니까 그 에너지가 또 좋은 업이 돼서 나한테 오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칠 때도 많지만은 반대로 또 에너지를 얻을 때도 많은 것 같아요. 답변을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한 게 어쨌든 수행에 관련된 대화를 많이 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저희 처음 만났을 때 사실 어색한데도 엄청 마음이랑 그런 이상학적인 얘기를 많이 해서 마음이 되게 편해졌다고 저도 생각했거든요. 저도 뭐 인트로에 낯선 사람이랑 잘 말한다 했지만 보통은 그냥 약간 가면 쓰고 가면 모드로 엄청 말을 막 잘해요. 근데 그거랑은 좀 다른 대화였던 것 같아요. 되게 솔직하게 터놓으면서 처음 보는 사람이랑 뭔가 친구랑도 잘 안 하는 얘기를 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거기 그런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 약간 진짜 해방감 같은 게 있잖아요. 맞아요. 진짜 그 영혼 대 영혼끼리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 관심 없는 사람들이랑은 그냥 뭐 연예인 얘기, 정치 얘기, 뭐 사는 얘기, 뭐 돈 얘기, 힘든 얘기 이런 그냥 겉에 도는 그런 얘기만 하는데 이제 불교를 좀 하고 수행을 하는 사람들 만나면은 자기 수행 얘기, 뭐 자기 마음 얘기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에너지랑 인사이트를 얻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저도 그 약간 가면을 써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런 어색한 게 싫으니까 맞드는 게 싫으니까 정적이 싫어서 그냥 막 아무 말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또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막 아무 말을 하고 그랬었었는데 요즘은 아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말을 안 해요.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아. 아무 말을 하다 보면은 약간 현타가 오잖아. 맞아요. 자기 전에. 근데 좀 나이가 들면서 막 그런 일은 많이 적긴 했는데, 저는 한 20대 초반에 친구들이랑 막 떠들고 집에 들어오면은 엄청 공허한 적도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많았어요. 내가 왜 그랬지? 약간 그 말은 하지 말걸. 맞아요. 그리고 막 좀 창피한 순간도 많고 막 남 험담하고 막 이런 것도 있고 지금은 저는 아무리 친한 사람을 만나도 요즘 진짜로 약간 만나기 전에 남의 얘기하지 말자. 그게 좋든 나쁘든 그냥 남의 얘기를 하지 말자. 더 엄청 신경 쓰게 됐어요. 왜냐면 언제 한번 제 스스로가 남의 얘기를 하는 모습을 봤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저도 똑같이 느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남 얘기 그냥 저는 뭐 뒷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그냥 뭐 사람이 살다 보면은 뒤에서 그냥 다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이 당연하고 나도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그런 내가 너무 싫은 거죠. 그런 모습에 제가.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자꾸 너무 제가 궁금한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좋아요. 저는 여진님께서 이 해탈 컴퍼니랑 이런 일들을 시작하실 때 어떤 레퍼런스 우수 사례를 보고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냥 내면에서 그게 많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뭐 어떤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유사 사례들이 옆에 많지도 않고 레퍼런스 삼을 것도 많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창작물의 결과도 되게 유니크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런 비슷한 사례들이 없는 상황에서 내 걸 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이나 그런 건 없으신가요? 마침 요즘 그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었어요. 정말요?